최근에 일본 국회에서 뜻밖의 발언이 나오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일본도 개입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 건데요. 이 한마디에 일본과 중국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달아올랐고, 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발언을 비난하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안보 정책과 헌법 개정 논의가 급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 겉으로 말장난 같지만 이 배경에는 2015년 일본 안보 법제에 도입된 대만 유사 상황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본이 예전처럼 무조건 전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 하에서는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자체가 이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과 일본의 정체성이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전후 체제 아래에서 철저하게 전쟁을 거부해왔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미국과의 동맹 아래에서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적극적인 대응까지도 모색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일본이 실질적으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이 일본과 미국 양쪽 국가를 동시에 상대해야 되는 양상임을 감지를 한 거죠. 이 중국의 관영 매체 측에서는 일본의 행보를 군국주의 부활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연일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국가의 지도자들은 말 한마디도 예민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안보 리스크가 실제로 금융시장에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에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여기서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이 곧바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북아 전쟁 위험이 조금만 고조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즉각적으로 자산 배분을 다시 조정하기 시작을 할 거고, 전쟁은 탄압보다 먼저 자산 시장을 흔들어 놓기 마련입니다.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돈의 언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단행한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정부 웹사이트는 물론 은행과 언론 사이트도 한순간에 먹통이 되겠죠. 당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준비해라, 이런 식의 위험 문구가 떠오른다면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질 겁니다. 거래소가 멈추고 금융 네트워크가 작동을 멈춘다? 그렇다면 대만 내에서는 주식과 채권 거래가 사실상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흐르는 길이 끊기는 셈인 거죠. 그리고 대규모 미사일 포격이 시작이 된다면 주요 항만과 공항, 발전소 같은 핵심 인프라가 먼저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항만이 파괴되면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생산 시설이 가동을 멈추게 되는데요. 이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이 멈춰선다라는 거는 전 세계 IT,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상당히 치명적인 충격입니다. 만약에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필수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전기차, 여러 가지 제품 생산이 대규모로 차질을 빚게 될 거고, 화학 공장이 멈추면 석유 화학 연료가 부족해지고, 공항이 봉쇄되면 사람과 화물이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공급망이 차단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중국 해군이 대만 주변 해역을 봉쇄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은 우회 항로로 가야 되고, 동중국해랑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선박들은 크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해운업계는 보험료를 할증할 거고요. 운임료가 수직 상승할 겁니다. 한국과 일본, 이 중국을 잇는 핵심 해상 물류망이 마비되면은 아시아의 수출과 수입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원자재랑 에너지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요, 그야말로 생산 자체가 멈출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될 거고, 지금까지 살펴본 장면들이 얼핏 봤을 때 군사적인 시뮬레이션 같지만 사실은 돈의 흐름이 막히는 순간들입니다. 은행에서 거래가 중단되고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차단되는 거 곧바로 경제적인 정신을 뜻하겠죠.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주식과 채권 시장은 거래를 멈추거나 폭락할 거고요. 환율과 원자재 가격은 요동치게 될 겁니다. 즉 전쟁은 탄압보다 먼저 우리의 자산 계좌를 강타하는 법입니다. 이제 막대한 군사 충격이 실제 산업과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면은 이 먼저 반도체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TSMC가 멈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기업이 생산이 중단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IT, 자동차, 인공지능 산업에 동시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뜻이겠죠.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스마트폰과 전기차 생산에 큰 타격을 입을 거고, 수많은 전자기기 회사들도 CPU, GPU 부족으로서 생산 라인을 멈춰야 될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테크 산업 전반이 치명적인 수급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다음은 해상 물류예요. 이 동중국해랑 남중국해 봉쇄는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전체 수출 수입이 막힌 것과도 다름없습니다. 활동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들은 물론이고 해운 운임이랑 보험료가 폭등을 하겠죠.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원화 가치는 급락할 거고, 무역 수지는 악화될 겁니다. 이 수출 감소는 결국에 국내 기업의 매출 하락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겠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의 경제를 움직이던 가장 기본적인 혈관이 막혀버린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 공급 불안까지도 겹치면은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될 겁니다. 유가랑 가스값이 치솟을 거고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이게 생산 비용을 끌어올려가지고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랑 채권 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요 석유 수출국들이 불안 심리로서 생산량을 줄인다면은 이 전 세계 석유 비축량은 빠르게 고갈될 거예요. 그럼 에너지, 원자재, 공포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은
달러랑 금 같은 이 안전자산들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반도체랑 해상물류, 에너지 3대 축이 동시에 흔들린다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분명하겠죠. 전쟁은 총탄보다 먼저 자산 가격을 타격한다는 겁니다. 이 주식과 채권, 환율, 원자재, 부동산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재평가되는 순간이 올 거고,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포지션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거대한 지진이 글로벌 시장을 강타하는 셈인 거고, 이제 미국의 선택이 판세를 가르게 될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즉각적으로 군사 개입을 선택하면은 이 초기 시장에서는 극도의 공포가 몰아칠 겁니다. 투자자들의 돈은 안전자산으로 몰려가지고 달러랑 미국 국채, 향이나 금이 급등을 할 텐데요. 미국은 동맹국들한테 더 많은 방위 분담을 요구할 거고 군사 지원을 확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단기간에 급격한 자산 재배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무기만 지원하면서 장기전을 유도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같은 양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경우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불안이 지속되면서 달러랑 미국 채권의 매력은 점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국가에 구애받지 않는 대체 자산에 눈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여전히 강세지만요.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디지털 금으로 재조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처럼 이 국경을 초월한 결제 인프라도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이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면요, 과연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먼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출 물량이 급감하면서 원화 가치가 추락을 할 거고, 또 동시에 수출 비중이 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반도체랑 자동차, 조선업체가 직격탄을 맞으면은 증시가 폭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할 거고, 부동산 시장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는 이 초반에 급락하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새로운 투자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전쟁이라고 해서 모든 자산이 동시에 폭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자산이 먼저 타격을 받고 또 어떤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지 이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자산 재배분을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금을 비축하고 달러나 엔, 금 같은 이런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XRP나 비트코인 같은 이 디지털 자산을 위기 상황의 결제 인프라로 포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전쟁은 최고의 투자 환경이 아니지만요, 최소한의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은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는 길일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냥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월급, 저축, 투자 흐름까지도 조용히 영향을 주는 경제 이슈 하나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흐름을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요, 앞으로 뉴스들이 훨씬 더 단순하게 보이실 거고,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기존의 관세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법원이 기존 관세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딱 한 문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관세가 바뀌고 물가가 바뀌고 또 물가가 바뀌면 금리가 바뀐다. 그리고 금리가 바뀌면 주식, 부동산, 환율, 투자 시장 흐름이 줄줄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 이 경제는 실제로 도미노랑 똑같아요. 첫 번째 조각이 넘어가면 그 뒤에 있는 조각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구조입니다. 관세가 떨어지면 수입 물건 가격이 내려가고요. 미국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열리고 전 세계가 위험 자산을 다시 선호하게 되고 한국 환율, 한국 주식, 글로벌 투자 흐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뉴스가 그냥 시끄러운 정보로서 보여지고 있고요. 아는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자산들이 움직이겠구나 이러면서 미리 준비할 수도 있겠죠. 이번 관세 뉴스의 포인트는 오늘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고요. 앞으로 3에서 6개월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순서로 움직여요. 환율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 반응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코인 같은 후행 자산들이 움직일 겁니다. 이런 흐름만 알아두셔도 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경제 뉴스를 읽는 감각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는 이겁니다. 경제 뉴스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 관세가 바뀌면 물가가 바뀌고 물가가 바뀌면 금리가 바뀌고 또 금리가 바뀌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월급, 대출, 전세, 주식 계좌가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이런 흐름만 이해할 줄 아셔도 이 불안감이 줄어들고 투자 판단에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경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혼자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쉽게 정리해주는 건 없나요? 그래서 부자 경제 수업에서는 이 유튜브에서는 다 담기 어려운 핵심 경제 요약, 그리고 자산시장 방향, 간단한 투자 가이드 이 세 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쉽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하나도 없이 진짜 일상 언어로만 풀어드리고 있고요. 이 경제 초보자분들은 이게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경제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 경제라고 쓰셔가지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뉴스를 볼 때 헷갈리지 않고 흐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움드리겠습니다.